내지는 삶의 스타일로서 이 민주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얘기를 든다면, 일단은 당연히 우리가 1945년으로 되돌아가면 또 건국해방공화로 되돌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난과 무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혼란을 많이 초래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어른들이 말했듯이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로버트 달이라고, 우리 또 이따 김홍삼 대장이 말씀하시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최소한 1인당 GDP가 그래도 4,000불 내지 8,000불은 돼야지 할 만한 거 아니냐. 물론 그걸 넘어서더라도 뭐 소련이라든가 중국같이 이렇게 되면 독재 체제를, 전체주의 체제를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선 경제 발전 위에 후 정치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처 우리들은 잘 못 배웠고 또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5가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자유라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모든 그 정치적 민주정이라든가 민주적 생활 방식의 근본 토대고 또 근본적인 가치 내지는 전제입니다. 자유가 있어야지 민주가 있고 평화가 있고 또 평등이 있고 풍요가 있고 또 복지가 있고, 이런 자유가 모든 것의 근본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와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까 우리 여기 오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공부를 했어야 됐다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엔 역사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전 근대사하고 근현대사를 나누는 그 모더니티, 그런 근대성, 근대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야지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이 근대성이라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가졌던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낙관주의, 과학주의와 실정주의, 그리고 이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된 기독교, 개신교, 이러한 것들이 근대성의 핵심을 이루는데, 우리 교육에서는 현재 근대적인 인간 내지는 국민국가를 이루는 국민의 형성을 위한 이러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곧바로 포스트 모던한 상대주의적인 좋은 게 좋다, 각자 자기 입맛대로 라는 식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요. 지금 박명수 교수님 말씀하신, 저는 미국식 민주주의, 소련식 민주주의, 이것이 어느새 남한식 민주주의, 북한식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급기야는 남한 내의 좌익, 우익의 민주주의, 또는 그를 대표하는 이승만과 박헌영, 또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이승만과 김구로 치환돼서 남남 갈등 내지 오늘날 진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5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교육에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는 그럼 아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그리고 희생자,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이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다음. 저기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통령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격으로 몇몇 학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19 이후로 데모대에 있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전한성, 그 다음에 진영숙, 이름도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제 박종철, 이한열 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요 가해자다. 학생은 데모하다 이렇게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학생들은 피해자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거냐?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이 이승만을 시작해서 가르칩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에 비해서 저는 이 김구 선생은 대단히 애국자로서 가르쳐집니다. 저희들도 중학교 다닐 때, 지금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유치원에 그 교양 도서에 보면은 그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오랫동안 거의 한 4, 50년 동안 계속해서 김구 선생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나의 소원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애국심의 화신으로, 애국자의 화신으로 흠숭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에 대한 가장 독실한 연구자인 도진순 교수의 원본 책을 보면은 28년에 백범일지, 42년에 상근 하건이 나왔죠. 그러면서 47년에 12월에 누가 썼습니까? 그걸 윤필해 줬죠. 누가? 춘원 이광수 선생이 윤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다 뭘 붙여줍니까? 나의 손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원본에는 보면 목차 보시면은 나의 손 없죠? 없죠? 그런데 아직도 교과서에는 저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자, 저거 초등학교 국어책입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연설문, 좋은 수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아이가 선생님한테, 김구선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나의 소원을 왜 쓰시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민족의 그런 분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통일의 화신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지금도 베껴 쓰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 우리가 생성한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적 정직성입니다. 그렇죠? 지적 정직성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지금 이렇게 가르쳐야. 다음 봅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교양 도서에서도 저렇게 마음씨 좋은 분 하면서 나의 소원을 저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드디어 이승만은 분단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원형. 김구는 통일의 화신. 이렇게 가르치죠, 그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교과서 어떻게 보는 걸 한번 봅시다. 저게 일종의 편집으로 보면 정말로 악마의 편집이죠. 이거는 2006년에 교과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나라를 세울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다음 봅시다. 다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검정 교과서를 만들기 직전에 무단으로 고친 교과서에, 국정교과서에 처음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저 내용이 나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국가를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나요? 힘들죠, 사실은. 초등학생 받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계속. 이제 검정교과서가 가르쳐집니다. 열한종을 분석해보면은 저렇게 이승만은 분단을 해촉했고, 김구 선생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통일을 하시겠다. 라고 교과서가 나옵니다. 교과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다음. 저렇게 11종 중에 10종이 저렇게 아이들을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나 학습 활동에도 저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 다음. 원래 우리가 정말 그 시대를 대비하려면 지금 박헌영과 이승만을 대비했듯이 이승만과 김일성을 대조해야죠. 그죠? 그죠? 이승만과 김구가 아니라 이승만과 김일성을 대조해야겠죠? 혹 학생들한테 조금 더 중학생이 되면은 남한의
농지개혁하고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해줘야겠죠?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아까 말씀하신 초대 내각의 내각 명단을 좀 봐라. 어디 이승만의 초대 내각에 친일파 한 명이 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은 아까 말한 미국식 민주주의, 소련식 민주주의 또는 미군정의 정책이라든가 소군정의 정책이 어떻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애를 먹였는가 또는 북에서 저렇게 공산 내지는 세습 독재를 낳았는가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겠죠. 그 다음 자 이거는 OECD 국가의 저겁니다. 학생들한테 사실 팩트하고 그리고 오피니언, 해석 내지는 의견을 구별하는가를 조사한 겁니다.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저 밑에 있죠. 가장 밑에. 교육도 안 시키고 또 아이들이 그걸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지 의견인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은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국사나 국어 또 사회 같은 거는 내셔널 컨선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또 이 내셔널 인트레스트를 다룹니다. 다른 나라가 아무리 국어교과서, 사회교과서 잘 만들더라도 우리나라 갖다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나 사회교과서는 아주 공들여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잘 만들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1판, 2판, 3판, 4판, 5판 판수를 누적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급히하면은 교육과정도 5, 6년마다 전면 개정하고 교과서도 전면 개편해 버립니다. 그리고 좀 고쳐서 쓸만하다 보면 또 전면 개편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만들고 있으니 지금 박명수 교수님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또 그 집필자들이 대부분 교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은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그 내용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끝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한테 나의 소원은 그래도 좋아요. 김구 선생이 대필한 또는 김구 선생이 헌정한 글이다를 밝히는 의미에서 이강수 선생이 그런 의미에서 그 글도 그렇게 밝히면서 가르치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글이 뭔가? 아까 우리 건국에 있어 취임하시면서 또는 기념며칠 가시면서 하신 그런 연설문 같은 거 얼마나 우리나라를 잘 드러내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글입니까? 이러한 식의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그러한 식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박명수 교수님께서 박헌영과 이승만을 양극단을 대줬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이호은영도 있고 김기식도 있고 또 건국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촌 김성수 선생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어떤 나라를 지었던가 지향했던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고 그 결과를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지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로부터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